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을 말로 풀어드리는 박제일의 직설사설입니다. 참 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이 오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핵 정국에서 좀 중요한 대목들을 한번 보셨나요? 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이런 탄핵 사유도 있었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에 속칭 말해서 노려본다, 국회의원들을 노려봤다, 본회의장에서 째려본다 이런 건데, 제가 오래전 그 기자 초년 시절에 어떤 검사를 만났는데 박 기자 그 폭력 사건, 대한민국 폭력 사건의 큰 요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냐, 조서에 대충 이렇게 경찰에서 올라온 조서를 보면 폭력 사건, 특히 조직 폭력배 이런 애들 그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거. 뭔데 나는 몰라서 물어봤더니 중국집에서 대각선으로 마주보는데 서로 째려봤다, 노려봤다, 왜 쳐다보느냐, 보면 안 되냐, 이렇게 해서 싸운다는 거죠. 그런 것이 폭력 사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발단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째려봤다고 해서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됐죠. 헌법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도 그런 부분을 물어봤다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결의한 국회 소추단의 정청래 위원장입니까? 하여간 이런 이상한 일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을 하고 이제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초읽기에 몰렸는데, 한 총리 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탄핵 사건의 전반에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할지에 대해서 한번 예단을 해보겠습니다만, 오늘 짧게 브리핑을 드리면, 이번 탄핵 심판은 여러분도 좀 짐작하시다시피 내란죄라든가 어떤 특정 형사적 범죄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국군 통수권자가 자신의 직무 범위를 헌법에 위반해서 개혁을 발동했느냐, 그리고 그 위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상당한 것인가. 대체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 취지가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가늠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여기에 신의 성실의 원칙도 있는데, 대통령으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도 따지겠지만,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때처럼 아침에 사고가 났는데 자고 있었느냐, 보고도 안 받았냐, 성실하지 않았다 하는 것인데,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좀 가름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다른 이유로 이제 탄핵을 당해버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을 파면, 탄핵함으로써 얻는 국가적 이익과 대통령직을 그대로 수행함으로써 올 수 있는 국가적 폐해, 이것을 계량적으로 좀 가름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공리주의적인 입장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좀 자질구레한 의원들을 빼내라, 아니면은 누가 메모가 어떻게 되니 하는 그런 것은 아주 세부적인 부분은 형사재판의 문제이고, 이 헌법심판에서는 큰 요인은 아니다. 계략적인 정체 덩어리로서 헌법의 위반 정도, 그리고 파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가 이익과 파면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국가적 혼란, 선거 같은 비용도 들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계측해서 총량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헌법의 위반의 중대성이 있냐 하는 것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계엄 정국의 한 클라이맥스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여러 개가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난해 12월 27일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야당이 탄핵한 그 장면이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게 29번째였던가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포고문에서 자신이 계엄을 포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의 첫 번째 사유로 윤 정부 들어서 22번이나 이르는 22명에 대한
정부 관료 탄핵 소추가 있었다. 행정부를 마비시키려 시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무튼 한 총리 탄핵은 계엄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의 어떤 여러 과정 중에서 굉장한 클라이맥스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한 번 있었죠. 심판이라는 변론이. 첫 번째 변론이자 최후 변론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TV나 이런 데서 그냥 짜집기로 편집해서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생중계 그대로를 따와서 한번 유튜브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봐야 좀 선입감이 없다는 것인데 저도 그렇게 한번 봤습니다. 여기 신문을 한번 보시면 이건 뭐 제가 쓴 겁니다. 한덕수 총리야 $300. 이게 오늘 약간의 우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야 $300 뭐지? 여러분 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첫 변론이자 최후 변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 분이 도대체 왜 탄핵됐지 하는 그런 사유가 좀 궁금하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렇게 탄핵 사유를 들었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하고 실행했는데 여기에 분명히 가담했을 정황이 있다는 것이죠. 뭐 국무회의 참석이라든가 등등. 그리고 좀 중요한 대목인데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탄핵이 본격 심리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정족수가 부족했지 않습니까? 6인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뭐 최소한 뭐 한 7, 8인은 돼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좀 민주당이 초조감을 느꼈겠죠. 어쨌건 그런 이유를 들었고 그리고 김건희 상설특검법도 거부했다. 이것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뭐 또 재밌는데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국정운영 동반을 시도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민주당은 권력 찬탈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하나의 분수령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뭐 이렇게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가결되는 국회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약간 웃었다. 뭐 그런 사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약간 보수 우파 쪽 신문들에서는 그걸 일면 톱으로 싣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직전까지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최소한의 정족수 7명을 채워야 되는 것이고 탄핵 심판을 순조롭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이 필요한데 거기에 거부하는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여론이 좀 뒤집히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초창기 여론은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의 그 정당 지지도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뭐 좀 그 매서운 계엄 사태에 대한 매서운 여론이 있었는데 이게 슬슬 바뀌기 시작했죠. 이게 하나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계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뭐 좀 초지일관이라 할까요? 국회 정원이 그전에 있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니까 한덕수 총리가 정의대로 나왔죠. 윤 대통령은 마주하기 좀 껄끄러웠던지 한 총리가 들어오기 직전에 자리를 떴습니다만 어쨌든 계엄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도 했고 국무회의는 뭐 좀 간담회 수준이었다. 국무회의에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좀 하나의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이죠. 그리고 뭐 국회에 통보도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
야당의 탄핵 폭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다고 또 한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좀 뭐 어떤 여러분이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국무총리를 2번 하신 분이죠. 두 번째입니다. 찾아보니까 뭐 백두진입니까 옛날에 김종필 총리, 고건 총리가 2번을 했는데 2번 역입한 대한민국의 뭐 역대 4번째 이제 총리신데 노무현 정부에서 마지막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DJ 정부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에서 경제수석을 했죠. 지난해 9월 달입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한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다고도 하죠. 비서실장을 지냈는데 박지원 의원이 한덕수 총리와 1대1 질의응답 시간이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박지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뭐 그런 사이 아닙니까? 자기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덕수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하고 두 분이 굉장히 좀 뭐 내외간에도 서로 교류가 있고 아는 사이인가 봐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게 박지원 의원이 질문하길 당신이라면 배우자가 디올백을 받는 것을 뭐 용인하겠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니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우리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할 사이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한 총리는 뭐 흔히 말하는 보수 진보 정당의 색깔이 진영이 다른 양쪽을 오가면서 국무총리를 했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한덕수 총리를 처음 임명할 때 내가 굉장히 부탁해서 삼고초려해서 모셔왔다. 꼭 우리 국무총리로 함께 일하고 싶은 분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원래 만 76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직접적으로 뭐 말씀을 나눠본 적은 없지만 TV나 이렇게 화면을 보고 발언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 국무총리를 좀 하기 싫어한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게 하기 싫어한다는 것이 뭘 혜택, 직무를 방기하고 그냥 뭐 술을 먹고 아침에 출근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좀 욕심이 없어 보인 구석이 많이 엿보였습니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지난 좀 며칠 됐습니다. 한참 19일 이제 한덕수 총리의 최후 변론 그러니까 첫 변론인데 한 판으로 끝내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만큼 이 사안은 좀 간단하다고 어쩌면 헌법재판소가 이미 탄핵 여부에 대해서 그 최종 결론 파면 여부에 대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총리는. 저는 1인당 국민소득 300달러가 채 안 되던 1970년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1970년 55년 전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처럼 우리보다 수십 배 잘 살던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저들처럼 풍요와 안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300달러 얘기를 할 때 좀 애틋하고 코가 시큰했습니다. 뭐 우리도 그 시절에 태어난 이후 세대이기도 하지만 300달러면 지난해 우리 국민 총생산 1인당 소득이 뭐 한 3만 4천, 3만 5천 일본보다 넘어섰죠. 기적적으로. 3만 달러면 300달러에 100배입니까? 100배 성장을 한 시대 동안 어쨌든 본인은 공직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한덕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뭐 이런 외교부의 대사 출신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외교 통상 쪽으로 전문가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300달러를 얘기하던 것이 그런 소회가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향해서 마지막 소회를 밝힌 것이 뭐 전혀 가슴에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던 것들도
정치적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란 가슴 아픈 뭐 땡땡땡 하고요. 이런 극단의 정치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뿐입니다. 법치와 합의, 자제와 성찰이 작동 원리가 될 때, 정치의 작동 원리가 될 때 대한민국은 좌나 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위로 가야 되겠죠.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여겼겠지만 돌이켜보면은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한덕수 총리 탄핵은 파면은 아마 헌법재판소가 인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각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또 하나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한덕수 총리의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이루어지겠죠. 행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된다면 한 총리 탄핵에 대한 논란이 다음 조기 대선에 하나의 또 이슈로 떠오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동의 부당성과 함께 윤 대통령이 계엄 포고분의 전문 중에 절반을 차지했던 자신이 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탄핵 폭주, 이것이 조기 대선에는 굉장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아마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덕수 총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 이런 순서로 아니면 앞에 순서가 약간 바뀌겠지만 정리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주제로 여러분에게 코멘트 해드렸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박재일의 직설사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